아직 화장실에서 안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지금 저쪽에서 내가 일부러 11시 넘어서 11시 10분에 끝냈는데 그죠? 저기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 끊으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길게 했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래요. 또 아직 화장실 때문에 안 들어오셨는데 이거 하기도 그러네. 일단 소멸시효의 기산점 우리 여기다 다시 한번 제가 쓸게요. 마침 잘 지었다. 그죠?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돼야 되겠죠?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야.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이 뭘 죄송해. 줄 때문에 그런 걸. 자, 그래서 우리 권리자 여기까지 했네요. 그죠? 그리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한번 구분해 봤네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도 있고 걸리지 않는 권리도 있다. 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형, 상점, 담, 분비, 물청소, 등청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등청을 했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럼 요 시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요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권리자,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돼서 법에 정한 기간이 완료가 되죠. 이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권리 행사 가능 시점 있죠. 이때부터 소급해서 채권 채무 관계는 싹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채권이 없었던 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자기 채무는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자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자를 안 주고 있었다 그러면 이자까지 다 그냥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진행이 된다 그랬으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냐, 이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내년에 나올 게 완전 특급이 하나 있어요. 내년에 꼭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지난 10월 21일인가요? 민법이 하나 개정이 된 게 있어요. 10월 21일 날.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게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답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이제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답이 지금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그 밑에 표 한번 볼게요. 표.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 166조부터 볼까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 말의 의미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한다는 뜻이겠죠.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찾으셨나요? 166조에.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자,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그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그럼 특정 행위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인근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 서쪽인데 여기서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서 가지고 있어요. 3층 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높은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은 여기서부터 떠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후 2시 정도 될 때까지 거의 햇빛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야, 아침엔 그래도 그냥 11시 정도에는 햇빛 좀 보도록 하자. 그래서 앞에다가 일부 보상을 하고 요만큼은 짓지 마라 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좀 들어오게 여기라도 일부라도 좀 들어오게 이렇게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뭐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그럼 요만큼은 지어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약속을 했으니까요. 근데 슬그머니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요만큼 하지 말자라고 특약이 있었죠. 특약이 있는데 위반행위 했다. 그럼 위반행위 했으면 이거 위반행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
그러면 이거 철거해 달라고 못 한다는 얘기예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데 위반행위 해버렸죠? 위반행위 했잖아. 하지 말기로 했는데. 그러면 위반행위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는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쪽 가로 1번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다 중요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기 법률상 장애는 나오면 정지 조건의 미성취 또는 이행기의 미도래 이런 거죠. 채권자가 돈을 받기로 한 날,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25일 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채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아직 저는 권리 행사할 때가 안 됐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갖고 오락가락 하면서, 오락가락 나로 얘기하니까 기분 별로 안 좋다. 채권자가 몸이 아파갖고 오락가락 하면서 12월 2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적으로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됐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죠. 이거는 소멸시효 진행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진행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사례로 나오면 기한의 미도래, 조건의 불성취 또는 미성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권리 행사의 사실상 장애는 즉 개인적인 사정이나 권리 존재의 부지, 권리 존재의 부지는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멸시효와 전혀 관계없다 그랬죠. 무조건 진행한다. 그 다음에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에요. 자, 이것도 있잖아요.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거기 굵은 글씨만 놔두고 그 밝은 글씨 있죠? 이거 손으로 한번 싹 가려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손으로 가리고 머릿속으로 이거 암기 안 돼, 이거 암기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2월 20일 날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확정기한이죠. 그러면 채권자는 언제부터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12월 20일이 돼야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한, 즉 이행기가 도래했다. 기한이 도래했다 또는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으로 가리셔야 돼. 제가 여러분 내년 2월 22일 되면 딱 만 22년 되는 해요. 가만히 보니까 2222 이렇게 되네. 그렇죠? 2021년 2월 22일이 내가 22년 되는 날이야. 아, 1년 늦게 할 걸. 그래야 2022년 2월 22일이 22년 되는 날이다. 아, 1년 늦게 할 걸 그랬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경험상 이거 가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하고 눈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려놓고 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해야 되죠. 기한이 도래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불확정기한부 권리다라고 해요.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이거야. 눈이 오면, 첫눈이 오면 주겠다. 그러면 첫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나 혼자 하늘에서 하얀 게 떨어져 첫눈 왔다 그런다고 그게 첫눈 온 게 됩니까? 뭐 젊을 때 그래. 막 전화 와갖고 야 첫눈 왔다 첫눈 왔다 그러면 제가 이 남자 새끼가 뭐 그런 거 갖고 호들 갑더냐. 어디 왔어? 여기는 안 봤는데. 우리 동네는 안 왔어요. 근데 그 동네만 왔나 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불확정기한부 권리인데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해야 되는 거야. 나 혼자 눈 하나 떨어지는 거 봤다고 첫눈 온 거 아니죠? 그래도 기상청에서 어디에 눈이 왔습니다라고 공고도 좀 되고 발표도 좀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갖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아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또 인식도 좀 하고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했다죠. 네. 그렇죠.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져요라고 하는 걸 공감하시는 분은 현역 갔다 온 사람들이야. 군대에서 제일 싫은 게 그 눈 치우는 거야. 아주 그냥 또 전방부대에 눈 많이 와요. 춥기는 또 오죽 추워. 거기다 또 돌들이 있으면 이 넉가래 가지고 밀다가 돌 있으면 한 번씩 쿡 찍히면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눈은 군에 갔다 오는 순간 쓰레기입니다. 네,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져요. 전부 다 봤어야 돼. 전부 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대.
그다음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 있죠. 자, 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친구한테 이제 돈 빌려주는 거야. 친구야,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빌려주죠. 빌려주면서 언제 갚을까? 그러면 아무 때나 갚아. 그럼 아무 때나 갚아라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갚는지 기한을 안 정했잖아요. 이건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친구야,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줄 때 안 빌려줄 수는 없다. 그럼 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점심 약속을 하는 거지. 그 점심 약속을 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가는 거야. 가서 갖다 주면서 어디다 쓸 거냐? 묻지 마라.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야. 괜히 또 도박한다 그래서 못 받는 수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언제 갚을까? 그럼 뭐라 그래? 아무 때나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갚어. 그러면 즉시부터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고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애가 밥값 내고 나면 지금 갚어. 그래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즉시부터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기한에 정함이 없으니까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네. 생겼는데 왜 생긴 거요? 그래, 채무 불이행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채무 불이행 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 불이행 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내일이 이행기인데 내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미리 너 내일 돈 못 갚지? 손해배상해 임마. 그러면 그래 내일 가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 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네 번째 있는 거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 뒤에 가면 전세권 존속기간 없는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쌍방 언제든지 전세권에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6개월 후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을 해요. 아시겠죠? 자, 가볍게 들으세요. 이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소멸 통고나 또는 해지 통고 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는 그 상당한 기간이 흐른 때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쌍방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시키겠다라고 통고를 하면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6개월 있다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소멸 통고하고 목적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소멸 통고한 때로부터야 아니면 6개월 지나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지나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채권의 소멸시효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뒤에 가서 전세권하고 임대차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할부금 채권이다. 이 할부금 채권은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건을 팔았어요. 이 물건 팔고 현금이 아니라 할부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계약이 뭐라고 돼 있냐면 2번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면 목적물 돌려받겠습니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빌렸어. 그럼 내가 일시적으로 모든 돈 다 돌려주시오 아니면 목적물 돌려주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2번 빌렸다. 그럼 그때는 행사해야 되겠죠.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4번 빌리면 즉시 모두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빌렸대. 그럼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3번 빌렸으면 못하는 거죠. 그럼 몇 번 빌려야 되는 거야? 4번 빌리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할부금 채권 1회라도 변제를 게을리하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했으면 특약 내용대로 1회. 3회가 밀리면 모두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특약대로 3회가 밀리면 모두 변제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권리.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지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아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하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노트북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5등 안에 들어야 노트북 사달라고 하는 거죠. 즉 정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겁니다. 자,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 한때라고 얘기를 했죠. 위반행위 한때. 그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있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거 별표해 놓으세요. 그거 별표해 놓고요. 맨 밑에 칸이 좀 빈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있겠죠. 성범죄 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있었답니다. 성추행, 기타, 성폭력 등이 있었대요. 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미성년자가 그렇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게 10월 21일 날 새로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성범죄 시 이거보다는 성범죄로 인한 그럼 더 말이 좀 부드럽네요. 그렇죠?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미성년자가 언제부터 성년자가 된 후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요게 출제 1순위야. 그러니까 거기는 앞에 있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요거하고 같이 묶어갖고 금년에 여러분 시험에 출제 1순위입니다. 아시겠죠? 예. 민법이 또 이렇게 개정되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해서 와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 다 많이 순화시켰나? 그리고 봤더니 요거 하나 집어넣는데 이건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미성년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성범죄 당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그걸 인식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멸시효는요, 애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가 지나야 될 겁니다, 아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 한 때로부터 10년이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 한 때로부터 10년 이걸 아마 적용하게 될 것이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 있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건물이라고 할게요. 부동산에 관해서 2억을 매매하기로 했어요. 2억에 매매하기로 했고 이행기가 이날이에요. 이날인데 이날은 갑은 이거 이전해 줘야 되죠. 을은 2억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이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갑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돈부터 가져와. 그러면 을이 뭐라 그럴까? 야, 네 거 갖고 오면 줄게. 그게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행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혹시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고 을에게 야 2억 원 가져와 라고 하면 을은 갖다 줘야 되죠.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여기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으니까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행할 의무가 무조건 생긴다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걸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가 하나 더 나와. 이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거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만 잘 기억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가이공가이가 뭐고 공가 이것도 또 시키는 대로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이렇게 해야 잘 안 잊어버리는데 OXO, XOX, OXO, XOX 그러다가 자기 입이 쥐가 나갖고 OXO, XOX, OXO, X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나중에 자 보세요. 그러면
쌍방이 서로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이 채권도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야 나한테 2억 원 가져와 라고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이행기지. 변제기일이죠. 이행기야. 근데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 제공하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의 행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지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모든 채권은 이행기가 되면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채권의 행사 방법이 자신의 급부를 이행 제공하고 행사하면 되는 거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안 붙어 있으면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반대급부 없이 바로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든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이행기가 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 한때고요. 자, 밑에 신축 건물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손해배상 청구권 왜 생겼죠? 하자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는 거죠? 하자 발생한 때로부터 행사하는 거예요. 의사의 치료비 채권. 자, 그것도 별표에 넣습니다. 의사의 치료비 채권. 그럼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언제부터 행사하느냐? 환자가 태어난 때가 아니라 개별 진료가 끝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요. 이 판례 되게 재밌는 판례가 있는 거야.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병원에 4년인가 5년인가를 입원하고 있었어요. 4년인가 5년인가 입원했어. 왜? 일명 뭐죠? 영어 환자죠. 영어 환자. 잉글리시 환자. 뭐 나일론 환자라고 해서 나이롱들이 있죠. 아주 그냥 쭉 모여갖고 담배 피고 놀면서 보험회사에서만 오면 아이고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5년인가 거기서 있다가 퇴원을 하면서 어떤 병원이든 병원에 가면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기계를 다 태우죠. 그 병원에 있는 모든 기계는 쓸데없는 기계까지. 왜? 의사가 의심된다는데 그래서 기계를 태운다는 얘기는 검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온갖 수가는 다 처음 입원했을 때 그래서 진료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입원해서 한 4년 반인가 이렇게 있다가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고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해갖고 역산해서 3년분까지만 입원비를 주고 최초의 1년 반의 입원비 있죠. 요거는 못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개별 진료가 끝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 진료가 끝날 때, 즉 최초의 진료가 끝난 것들은 이미 4년이 지났으니까 소멸시효 지났다는 얘기야. 그건 3년짜리거든요. 전문가들 채권은 3년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안 주겠다라고 해서 이긴 사건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퇴원할 때 진료비가 한꺼번에 계산서가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간호사가 그 약 갖고 오면서 계산서 툭툭 던지고 가죠. 이게 다 이 판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판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개별 진료가 끝나면 의사가 청구를 탁탁탁탁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진료가 종료된 때고요. 복구공사비 채권은 왜 생겼어요? 복구공사 했으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구공사가 완료된 때 복구공사비 달라고 하는 거지. 공사도 안 하고 공사비부터 주세요. 그럼 줍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요.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둘이 공동으로 불법행위했어. 얘한테 발생한 손해가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인데 둘 다 가해 비율이 50%씩 된다고. 원래 부진적 연대 채무자 사이에는요. 서로 간에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데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례에 의해서 구상권 행사하는데 갑도 100만 원 책임져야 되고 을도 100만 원 책임져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 죄송합니다. A하고 B요. 갑을이 아니라 A도 100만 원 책임져야 되고 B도 100만 원 책임져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A가 100만 원을 여기다가 갚았죠. 그럼 자기 부담 비율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초과해서 50만 원 더 갚은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 부담 비율이죠? B의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럼 얘한테 야 50만 원 네가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구상금이거든. 그럼 50만 원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지가 손해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렇죠?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구상금이라는 게 돌려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돌려줘야 되겠다. 네가 나한테 구상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얘가 갚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갚기 전에는 야, 돈 모아서 갚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구상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상금 채권은 얘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야. 변제한 때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해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토록 한 때. 자, 이런 정도고요. 뭐 밑에 과언합한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세금을 잘못 냈대요. 그럼 국가에다가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부과를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세금을 잘못했다. 잘못 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는 건 내고 난 다음부터 얘기해야지 내기 전서부터 돌려달라고는 안 그러는 거죠. 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세금 부과 처분 잘못했으니까 취소해달라. 아니면 변경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지. 과온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온합해야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도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나머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는 느낌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거기 22의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기간 계산 방법은 우리 기간 계산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기간의 계산 방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빌려준 돈이 12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12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라고 나는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다. 12월 10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럼 12월 1일이 맞느냐, 12월 10일이 맞느냐라고 하는 건 누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아까 우리 여기서 적어놓은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주장해서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판사가 보고서 12월 1일이 맞는지 12월 10일이 맞는지는 당사자가 입증하는 데도 쫓아가야지. Shut up! 입 닥쳐. 내 마음대로 판단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지 마음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금 채권은 언제요? 면책행위를 해야 되겠죠? 또 목적물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부터 목적물 인도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목적물 인도받은 때로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목적물 인도받은 때로부터 또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자 이런 거는 안 배웠어도 선택채권이 때 A 아니면 B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해야 되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제가 암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것들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은 그런데 소멸시효 기간은 짧은 기간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물건의 경우에는 자, 물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소멸시효 대상 아니라 그랬죠. 점유권도 소멸시효 대상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용익물권, 이제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대상 아니라 그랬죠. 앞에서 봤잖아. 형, 상, 점 소멸시효 대상 아니죠? 예, 담 소멸시효 대상 아니죠? 담, 분, 비, 물, 청, 소 소멸시효 대상 아니네요. 그럼 남은 물건은 몇 개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용익물권밖에 없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몇 년?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용익물권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주로 나오면 지역권인 거야. 왜냐하면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이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냐 안 걸리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세권은 최장 기간이 또 10년 이하거든. 그래서 분쟁이 생기지만 지역권은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분쟁이 조금씩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혹시 지역권이 없는데 전세권이 나왔다 그러면 소멸시효 대상이라고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로 시험은 뭘로 낸다고? 지역권 가지고 내지만 지상권도 나올 수 있고 전세권도 나올 수 있다. 주로 이걸로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분쟁이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채권들이요. 채권은 일반 채권이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이고요. 상사채권이라고 있어요.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이 상사채권은요. 법인이 상법상의 법인이 상사행위 즉 상거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거래 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5년이다. 그럼 여기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사법인뿐만 아니라 공법인도 포함하거든요. 그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인인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행사하는 과세채권 있죠. 과세채권은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5년. 과세채권, 우리 세금 채권 있잖아요. 세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아시겠죠? 왜냐하면 국가도 공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국가가 우리한테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상업활동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그게 영리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 국가의 운영자금을 무슨 물건을 팔아서 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 어떻게 국민을 보호한다는 서비스 응용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게 세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몇 년이라고요? 5년이고요. 기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있어요. 단기 소멸시효는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이 3년짜리 소멸시효 굉장히 많습니다. 3년짜리 굉장히 많아요. 이 3년짜리는요. 근데 찾기가 참 쉬워요. 이 3년짜리는 둘로 나눠서 일단 전문가 또는 기술자들의 채권 있죠. 전문가, 기술자의 채권. 이건 무조건 3년인 거야. 그럼 의사는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전문가죠. 기사의 공사금 감리 채권은 기술자 채권이죠. 약사의 조제비 채권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의 채권 3년이겠죠. 변호사의 변론 채권 3년인가 이렇게 고르면 돼요. 공사를 실행한 기사, 도급받은 자의 도급은 뭐 기술이 있어야 도급받는 거 아닙니까? 도급받는 자의 그 채권 다 몇 년이죠? 3년인 거예요. 3년. 아시겠습니까? 그럼 3년짜리 굳이 암기해야 되나? 암기할 건 요건 거예요. 요거. 여기는 전문가 또는 기술자 채권 있죠? 이거는 3년짜리고 3년짜리 중에 하나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 있다. 자, 말이 참 이렇게 어려운데 반복 순환 주기의 최장 기간이 1년이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받기로 했다. 그럼 1년에 몇 번 받는 거예요? 12번 받죠? 그럼 반복 순환 주기가 1년보다 짧죠? 1년에 12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1년 이내 기간이지.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받기로 했다. 그럼 반복 순환 주기가 1년에 몇 번 들어와? 2번. 1년에 한 번만 받기로 했다. 그럼 반복 순환 주기가 1년에 한 번이죠. 그래서 반복 순환 주기가 1년인 것은 1년에 최소한 몇 번 이상 받는 거? 한 번 이상 받기로 한 거. 그것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기분 내키면 한 번씩 받고 이런 것들 말고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로 한 채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월급을 받기로 했다. 월급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받나요? 그러니까 1년 이내 월이면 1년에 12번이잖아. 그러니까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이 이게 3년짜리 소멸시효 걸리니까 우리 월급은 1년에 몇 번 받아요? 12번 받죠? 주급은 1년에 몇 번 받아? 주급. 쉬운 2번 받죠? 쉬운 2번 52회 받아. 주급. 손흥민은 주급이 이제 2억 5천인가 된대죠? 곧 2억 5천 된대 주급이. 그죠? 주급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될 가능성이 있대요. 좋겠다, 그죠? 무슨 주급이 2억 5천이냐 그냥 쓰러지겠다. 자, 그런 것들은 다 주급이면 1년에 52번 받잖아. 분기마다 한 번씩 받기로 했대요. 그럼 분기라고 하는 건 1년보다 짧은 기간이죠. 이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 그러니까 순환주기가 1년에 최소한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다 몇 년짜리라고? 소멸시효가 3년.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 그 다음에 전문가, 기술자의 채권은 몇 년이라고요? 3년이다. 그 다음에 1년짜리는요.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인 거야.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 식당에 외상값이 있대요. 식당에 외상값이 있으면 몇 년 도망 다니면 되는 거야. 1년만 도망 다니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양복점에 옷을 샀다. 이거는 상인이 판매한 물건에 대한 채권일 것 같은데, 양복점에 옷을 샀다. 아니면 장구류 있죠? 장구류, 장난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샀다는 거야.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장신구거든 이게. 이거는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으로 봐요. 그러면 목걸이 샀으면 몇 년 도망 다니면 돼? 1년 도망 다니면 되는 거죠. 좀 치사하긴 하다, 그죠? 식당의 음식점 채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건 몇 년이라고요? 1년이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소멸시효 기간인데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 재산권이다.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3개 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지역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 줄쳐놓고 밑에 있는 화살표까지 줄쳐놓습니다. 일반 채권은 몇 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밑에 163조에 보니까 단기 소멸시효 3년짜리 있죠? 3년짜리. 그 3년짜리 제1호에 보니까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대표적인 게 월급이야. 이자도 2년에 한 번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일반 채권 10년짜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야 되고, 나머지 2호부터 시작해서 7호까지는 전문가 아니면 기술자들이죠, 거기. 에? 전문가, 기술자, 전문성, 기술성으로 인해서 생긴 채권들이에요. 약사의 조제비 채권 몇 년이요? 그러면 3년. 그 다음에 의사의 진료비 채권 몇 년입니까? 3년이겠죠. 간호사, 조무사, 간호조무사 등의 간호채권 몇 년? 3년. 여기에는 무면허 의사와 무면허 약사도 포함이 됩니다. 무면허 의사와 무면허 약사. 무면허 의사나 무면허 약사는 전문가요?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지. 그렇지만 기술 있잖아. 그 보통 기술 아니죠? 아이, 우리 왜 그 뭐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여성분들 성형수술하러 가면 의사가 마취까지만 시키고 조금 있다가 누구와 전문가 오잖아. 기술자 오죠? 기술자? 이렇게 딱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경찰서에 끌려가갖고 저 남자가 날 성추행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싹싹 빌면서 난 내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무슨 네 여자친구도 몰라보냐고 그랬는데 사진 보여주니까 똑같이 생겼대죠. 그러니까 진짜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화가 나고 거기서 전화했대잖아. 도대체 몇 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의자매라고 하잖아. 의사가 맺어준 자매. 예. 거의 똑같대죠. 예.
그 사람 기술자지 뭐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쪽에 가면 1년에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채권이 있습니다. 1년에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채권들 보니까 전부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이죠. 음식점, 뭐 여관, 오락장의 숙박료, 대성료는 자리 빌린 거예요. 자리 빌린 거. 왜 우리 모임한다 그러면 어디서 자리 이렇게 빌리잖아, 그죠? 예, 이런 것들. 의복, 친구, 장구. 그다음에 노역인 연예인. 노역인 연예인. 우리 연예인이 공인이요, 오락인이요? 연예인은 오락인이야, 오락인. 법적으로 오락인. 아시겠죠? 그 연예인한테 너무 공인이다라고 해서 너무 많은 그 공적인 책임을 부과하면 안 돼요. 걔네들 자유영업인이에요. 걔네들의 전문 분야가 어디예요? 오락 쪽인 거야, 오락. 오락적인 것이지 걔네들은 너무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많은 공적인 의무 부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도덕적으로 공적으로 굉장히 청렴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인 거야.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고요. 아 있구나 참. 있네. 가끔 그죠? 예. 그다음에요. 밑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이런 것들. 요 상사 채권은 없어도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이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네들도 혹시 판결로 확정이 되죠? 그럼 몇 년이 된다고요? 10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 판결로 확정이 되면.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판결은 판사가 땅땅땅 해갖고 재판정에서 두들긴 것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또는 판결은 하지만 않았지만 재판정에서 화해를 했다든지 조정을 받아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채권도 판결로 인해서 확정된 채권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봐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1번은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건 10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증채무는 그거 줄쳐야 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달리 별개의 독립한 채무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 성질에 따라서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럼 그 채권은 일반 채권이죠. 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대. 그럼 그 채권은 일반 채권이죠. 그 대답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일반 채권이다. 그러면 소멸시효 몇 년일까요? 10년입니다. 10년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돈 빌려주면서 못 믿으니까 보증인 세워라 라고 하죠. 보증인.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보증인을 세워라.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라. 그 담보가 없으니까 만약에 담보가 있으면 담보권 설정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고 담보가 없으면 보증인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인 거예요. 보증계약의 내용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갑하고 을의 계약이고 보증계약은 뭐죠? 이 둘 사이의 계약인 거죠. 그럼 이 보증인이 요즘에 사람이 보증 서는 일이 있나요? 거의 없죠. 사람 보증 서는 일은 거의 없고 그럼 요즘엔 보증 어떤 방식으로 해요? 보증보험 가지고 주로 하잖아. 보증보험.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보험료 얼마씩 이렇게 내고 보증보험으로 주로 하죠. 그러면 개인끼리 돈을 빌렸으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은 일반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몇 년이야? 10년이죠. 근데 보증보험은 주로 그 회사의 주 목적이 뭐야? 보증료 받고 보증해 주는 게 주 업무죠. 그럼 얘는 상거래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럼 몇 년 돼야 돼? 5년 돼야지. 상사채권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인 거야.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 성질에 따라서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래서 3번에 채권과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종전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하고 4번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판결 등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당연히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성질에 따라서 민사채권이면 10년이겠지만 상사채권이면 몇 년이라고요? 5년이 적용된다. 금방 설명했죠. 각각 별개의 채권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같은 걸로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각각 별개의 것들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소멸시효 중단 정지하겠습니다.